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비혼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6장입니다. 신비주의자와 집단이라는 제목으로 비혼의 글을 써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을 전거해 나가는데 비혼이 뜬금포 없이 신비주의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신비주의자, 비혼이 말하는 신비주의자는 우리가 흔히 연상하듯이 산속에서 흰 수염 나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 도사 같은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혼이 얘기하는 신비주의자는 좀 더 천재성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분들을 저는 뜻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혼이 서두에 이제 정신분석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식화되어서 정신분석의 내용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나 예술이나 과학들 이런 분야들이 다루는 분야들은 보면 진실이나 뭐 아름다운 신, 뭐 내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게 언어로 다 어떤 수식화되어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언어로 다 담겨지지 않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세계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세계가 바로 이런 종류의 그 종교 예술 과학 그다음에 정신분석 이런 세계이죠. 근데 특히나 더 이 정신분석은 이 정신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수식화되어서 나타날 수가 없다. 정신분석은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예술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비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는 정신분석은 자신의 그 이론들을, 상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내담자하고 언어적인 소통을, 그래도 그 한계적인 부분에서도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 언어 역시 적절한 표현을 완벽하게 제공하지는 못했지요. 언어 가지고 소통을 하지만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완전히 그 언어 안에 담을 수가 없었고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나마 언어를 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분석에서 언어가 쓸모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언어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존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존의 초기에는 정신분석 세계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제 점점 심한 정신증 환자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서부터는 언어에서도 더 심한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비혼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경증 수준의 프로이드가 초기에 다루었던 신경증 수준에 있는 환자들, 내담자들은 언어로 자신을 잘 표현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정신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분석 현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언어가 한계를 겪게 되는 거죠. 그 분석의 도구가 한계를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비혼은 정신증 환자들을 많이 그 임상에서 다루었거든요. 자, 이 환자들에 대해서 환자들과 정신분석가들 간의 다른 소통이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분석에도 다른 형식의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비혼이 주장을 합니다. 이제 천재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언어, 수화, 그리고 예술적 표현 방식과 이러한 방식을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분야가 막 발전되어져 나간다면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정신세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이 정신적 기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신증적 기제는 성장과 삶을 이렇게 촉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증적인 기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 이제는 정신증을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언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기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집단이라는 게, 이 제목이 신비주의자와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집단이 새로운 천재를 받아들이는 데가
녹록치가 않지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지요. 이 뛰어난 천재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집단의 성격상. 왜냐하면 집단은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편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칙, 관습, 문화, 언어 등은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의 노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집단은 발전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이들을 맞을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물도요. 이 뛰어난 인물 천재들도 평범한 용어로 자신들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인물이 이 뛰어난 천재가 집단이나 법과 관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로 판단되어지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 전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을 어렵게 낭패로 피해를 준다는 그런 것들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갖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짜 뛰어난 천재가 우리 집단을 활성화시켜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시키는 그런 파괴를 주는 피해를 주는 그런 전제성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 정쪽으로 부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이 금방 판단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나 아이디어의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집단은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일 수 있고 또 몇 세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지요. 자, 이렇게 집단 간의 역동과 천재와 집단 간의 역동이 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뛰어난 인물, 천재성을 가진 인물들은 이 천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재, 메시아, 신비주의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명의 뛰어난 인물이 우리 세계의 역사, 정신생을 확 뛰어넘게 개발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 천재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집단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정말 많은 알력들과 갈등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 메시아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도 결국은 집단이 못 받아들여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재성을 우리가 그 사람이 천재였구나 하는 것은 몇 세기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재, 메시아, 신비주의자 같은 다 의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집단의 크기 역시 또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 그룹은 마이너스 부족 그룹들은 이제 그 집단에 대해서 이 천재들을 배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지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찾는 인재들은 이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 비유는 뛰어난 인물을 신비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 세계에서도 기존의 언어만 가지고 한계를 있는 언어만 가지고 소통하는 그 천재들이 있었다면 프로이드가 천재지요. 신비주의자라고 비운의 용어로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정신적 깊은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뛰어난 이 기제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신비주의자, 뛰어난 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살짝 표현하는 거 아닌가. 정신적 분석하는 경우 자기는 좀 새로운 방법을 쓰지요. 기억과 욕망 같은 거 억제시켜야 된다는 거,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를 다루는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천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요 의미는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적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이 천재가 필요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집단 안에서 정신분석과 집단 안에서 이거를 소화해내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내가 가진 이론이 지금 이게 우리 집단을 더 성장시킬 수 이론인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 이론인지는 뒤를 조금 더 세대가 지나가서 봐야 된다고 요런 그 의미가 요 속에는 저는 이 글 속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로 드는 이분은 뉴턴을 들거든요. 뉴턴. 자, 이 신비주의자의 좋은 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턴은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 몰두했었고요. 자, 이런
이러한 주제들은 그의 수학적 표현체계가 진화되었는데 모태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뉴턴이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 몰두한 것들이 그 당시의 과학자들에게는 일탈로 여겨져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후세에는 뉴턴은 아주 위대한 과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변화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문장 속에서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신비주의자는 자신을 혁명적인 존재로 공표하거나 집단의 법과 관습, 운명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지요.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열면서 그 다음에 집단의 법과 관습을 좀 더 성장시켜 나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자, 진정한 신비주의자는 항상 기존의 집단으로부터 피해 주지 않았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집단은 신비주의자가 물론 박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단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은 그 집단이 발전하는 거는 이 신비주의자의 진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뛰어난 천재들이 그 집단을 성장시켜 나가고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가지만 그 이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집단 구성원들, 일반적인 집단 구성원들은 불편해하는 것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천재들은 그 진가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집단을 발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비욘이 본인의 그런 진보적인 이런 이론들이 당시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 자신의 이론들이 후대 학자들 속에서는 그 정신분석의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